결혼한 지 딱 1년. 나 이정우는 42살에 처음으로 결혼한 늦깎이 신랑이다. 8살 어린 아내 지민이와의 신혼생활은 대체로 평온했다. 중소기업 연구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내게는 늦었지만 소중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지민이의 모습이 이상했다. 밤마다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고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혹시 신혼생활에 대한 스트레스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날도 퇴근 후 평상시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지민이가 수저를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사실은 제게 딸이 있어요. 나는 국을 떠먹다 말고 지민이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딸이? 무슨 소리야? 13살, 제가 20살 때 낳아서 입양 보낸 딸이에요.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다. 42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황한 적이 없었다. 잠깐. 뭔 소리야 지금?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결혼 전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당신만큼은 온전히 새 출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숨긴 거야? 1년 동안? 그 아이가 저를 찾고 있어요. 입양 가정에서 말썽을 피우면서 진짜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지민아, 이건 너무하잖아. 결혼할 때 왜 말 안 했어? 말할 수가 없었어요. 42살까지 혼자 사신 분이 20살에 애 낳은 여자와 결혼하겠어요? 맞는 말이었다. 만약 연애할 때 알았다면 아마 결혼까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날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42살에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그것도 입양 보낸 아이를? 점심시간에 대학 동기 상철이에게 전화했다. 상철아, 만약 내 아내가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있다는 걸 1년 후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 뭔 소리야? 너 무슨 일 있어? 가정 이야기야. 그런 건 이용감이지. 결혼 전에 숨긴 게 더 문제야. 가슴이 답답했다. 상철이 말이 맞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하는 건 아닌가? 집에 들어가니 지민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민아, 솔직히 말해줘. 다른 숨긴 것도 있어? 없어요. 정말 이것뿐이에요. 그 아이 아버지는? 대학 선배였는데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연락이 끊어졌어요. 입양은 언제 보냈고? 태어나자마자요. 제가 대학생이었고 부모님도 반대하셔서 나는 소파에 털썩 앉았다. 20살 어린 대학생이 혼자 아이를 낳아 입양 보낸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지민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 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고 해요. 입양 가정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대요.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말이 나오고 나서 후회했다. 너무 차가웠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그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일주일 후, 나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입양 취소요? 쉽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우선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 양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이면 얼마나 걸려요? 빨라도 6개월, 길면 1년은 봐야죠. 비용은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착수금 300만 원, 성공보수 500만 원, 총 8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800만 원. 내 월급의 거의 2개월치였다. 그런데 정훈 씨,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13년 동안 키운 양부모 입장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양부모 쪽이 유리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다. 800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3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었다. 여보, 변호사한테 다녀왔어요. 지민이가 반가운 듯 물었다. 어떻게 나왔어요? 800만 원 들고 6개월 이상 법정 싸움해야 한대. 그것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고. 지민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지민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42살이야.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그것도 800만 원 들여서? 하지만 제 딸이에요. 나는 그 아이 아빠가 아니야. 법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날 처음으로 지민이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다. 2주 후 지민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왔다. 이정은이라는 이름의 13살 소녀였다. 안녕하세요. 정은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지민이를 똑 닮은 외모였다. 정은아, 이분이 엄마 남편이셔. 저는 그냥 정은 삼촌이라고 불러. 아직 아빠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다. 삼촌, 저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양부모가 찾아온 것이었다. 정은이 어디 있어요? 말도 없이 나간 지 3시간째예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다.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고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저희가 13년 동안 키운 애를 왜 이렇게 만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은이도 친엄마를 그리워해서. 그리워한다고요? 우리 딸이 왜 낯선 사람을 그리워해야 해요?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내가 말렸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저는 지민이 남편입니다. 남편? 그럼 우리 딸한테 새아빠 되겠다는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맞다. 이 상황의 끝은 내가 13살 딸의 새아빠가 되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은 후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동료 한 명이 우연히 그 상황을 알게 된 것이었다. 정훈아, 진짜야? 42살에 갑자기 13살 딸이 생긴다고? 복잡한 상황이야. 야, 그거 완전 드라마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점심시간 내내 그 얘기뿐이었다. 일주일 후에는 부서 전체가 알게 됐다. 정훈 씨, 요즘 스트레스 많으시죠? 일에 집중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정사는 가정사고, 회사 일은 회사 일이죠. 구분하셔야죠. 주말에 부모님께 찾아가는 것도 두려웠다. 아들아, 뭔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여자와 결혼했다고? 42살까지 기다린 게 그런 여자 만나려고? 아버지, 지민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결혼 전에 숨긴 게 나쁜 게 아니고 뭐야? 어머니도 한숨을 쉬셨다. 정훈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가엾긴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잖니. 결국 양부모가 먼저 법원에 친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조정기일. 가정법원 조정실에서 마주 앉은 두 가족. 조정위원님, 저희는 13년 동안 정은이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양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아이한테도 너무 큰 충격이에요. 하지만 정은이가 친엄마를 그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다. 조정위원이 정은이에게 물었다. 정은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엄마랑 살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 엄마의 양부모도 사랑해요. 13살 아이가 어른들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다. 첫 조정은 결론 없이 끝났다. 다음 조정까지 한 달 있으니까 서로 더 생각해보세요. 그날 밤, 지민이가 울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요. 이런 일로 고생시켜서. 지민아, 솔직히 말할게. 이게 쉽지 않아. 포기할까요? 포기하면 정은이는 어떻게 돼? 딜레마였다. 포기하자니 13살 아이가 가엾고 계속하자니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 같았다.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모든 당사자가 참석한 마지막 조정 기일이 왔다. 조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읽었다. 정은이는 당분간 양부모님과 계속 거주하되 친모와는 월 2회 면접 교섭을 하고 방학 때는 일주일씩 함께 보내는 것으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에게는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지민이는 아쉬워했지만 받아들였다. 최소한 정은이를 볼 수 있다면. 나도 안도했다. 당장 13살 딸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것이었다. 그런데 정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의원이 내게 물었다. 나는 정은이를 바라봤다. 이 모든 상황이 시작된 작은 아이였다. 저는 지민이가 행복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갔으면 합니다. 정은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정훈 삼촌, 고마워요. 아직 아빠는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정 성립 후 6개월이 지났다. 정은이는 매월 둘째, 넷째 주말에 우리 집에 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삼촌, 이거 맛있어요. 지민이가 해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정은이가 말했다. 엄마가 해준 거야. 네. 엄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양부모와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정은이 학부모 상담에는 4명이 모두 참석했다. 정은이가 많이 안정된 것 같아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가족이 많아서 더 든든한 것 같네요. 회사에서도 상황이 정리됐다. 동료들이 처음에는 수근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응원해주는 분위기였다. 정훈아, 요즘 가정적이 되었네? 아이 때문에 일찍 들어가야 해서요. 좋은 일이야. 가정이 우선이지. 부모님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정은이를 직접 만나본 후에는 마음이 누그러졌다. 똑똑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정은이가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 어머니가 흐뭇해하셨다. 1년이 지나자 정은이가 우리에게 제안했다. 삼촌,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가슴이 뭉클했다. 정은아, 아빠는 양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빠는 아빠고 삼촌은 또 다른 아빠예요. 지민이가 눈물을 글썽였다. 정은아,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이렇게 많은 친구는 저밖에 없어요. 13살 아이의 순수한 말에 모든 게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양부모와도 이제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됐다. 명절에는 함께 보내고 정은이 생일에도 모두 모인다. 정훈 씨, 처음엔 많이 걱정했는데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저야말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지금 정은이는 15살이 됐다. 키도 많이 크고 제법 어른스러워졌다. 아빠, 저 고등학교는 어디로 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른다. 양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아빠로 구분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아빠가 뒷받침해 줄게. 정말요? 진짜 딸인데 당연하지. 지민이가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본다. 여보, 고마워요. 정은이를 받아들여 주셔서. 뭘 고마워해. 이제 우리 딸인데. 42살에 갑자기 생긴 13살 딸.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800만 원의 변호사 비용, 6개월간의 법정 공방, 주변 시선들. 하지만 그 모든 걸 겪고 나니 우리 가족의 유대감은 더 단단해졌다. 아빠, 저 대학 가면 법학과 갈 거예요. 왜? 우리 같은 가정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15살 딸의 꿈을 들으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건 피로 맺어지는 것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선택하고 책임지고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진짜 가족이구나. 정은아, 아빠가 응원할게. 네. 사랑해요, 아빠. 44살 중년 남자가 15살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결혼 3년 차, 우리 가족은 여전히 특별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